Ando heated room. 흉년이 들었을 때는 사방 100리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화라산으로 잘 알려진 아소산 기슭의 구로카와 온천 지역입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광경을 여기저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아소산 기슭에만 해도 무려 27개의 료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료칸과 온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구로카와 소우도 온천수가 좋기로 유명한 료칸 중에 하나인데요. 온천을 즐기려는 관광객들과 요양 환자들까지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やはりこの自然と、天然の温泉と美味しい懐石料理ですね。それと日本の伝統とか文化をやはり味わいたいがために、日本全国並びに世界各国からもたくさんのお客さんがお越しいただいてます。 이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별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소산 기슭의 자연에서 방목해 키운 말고기입니다. 쿠로가와 지역에선 생으로 먹는 말고기가 유명하다는데요. 담백하고 신선한 맛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こちらは熊本名産の馬刺しでございます。こちらの醤油直 쇠고기보다 더 비싼 말고기 육회는 손님들의 미각에도 최고의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말고기 육회와 함께 일본 전통 코스 요리 카이세키가 이어지는데요. 입맛을 돋우는 전체 요리부터 제철 재료의 맛을 살리는 음식들 10가지 정도가 차례로 나옵니다. 하나같이 먹기 아까울 정도로 정성을 쏟은 장식이 식감을 돋우는데요. 먹는 동안 3번의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명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카이세키 역시 료칸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黒川の地元の食材を使ったお料理なので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特に馬刺しが美味しく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した。 이 료칸에서 눈여겨볼 만한 서비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3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료칸만 해도 1년에 한국분이 500명 이상 오시기 때문에 한국말로 잘 서비스하고 싶어서 한국말 배웠습니다. 안동 군자마을의 일본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쾌적한 온천수와 정갈한 카이세키로 대표되는 일본의 료칸과는 다른 한국 고택만의 깊은 내력이 이방인들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후조당 그 종갓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특징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광산 김씨 예안파의 종가이기도 한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될 텐데요. 사실 한류스타 배용준의 일본 팬클럽 회원이기도 한 이들은 배용준이 직접 쓴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한 책에서 처음 이 군자마을을 접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450년 된 마루 이제 한번 발로 한번 밟아보기로 합시다.
탁청정은 고택의 보고인 안동 지역에서도 수려한 건축미로 이름 높은 곳인데요. 450년 된 정자 위에 직접 올라 한국 고택의 깊은 멋을 느껴봅니다. 사실 이 집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 봤을 때 어떤 그릇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그릇 자체도 문화겠죠. 그럼 집 자체도 문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집 안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 집주인의 음식이라든가 집주인의 의복이라든가 집주인의 사고라든가 집주인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엮여졌을 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건데, 그 전체 문화를 팔 생각해야지 이 집을 판다는 것은 집을 뭐 집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집을 이제 숙박을 해서 그걸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관이나 호텔이 되겠죠. 란체입니다. 광산 김씨 후조당 종가의 내림 음식인데요. 600년 동안 종부에서 종부로 이어진 이댁 내림 음식이 오늘 일본 관광객을 위한 점심 메뉴입니다. 안동 지역 방가의 전통 음식은 일본인들에겐 기품 있는 한국의 맛을 선사합니다. 韓国に来ていろんなお食事したし、そしてこの半屋で食べるっていうのは初めてなんだけど、色使いが素晴らしいと思ったし、それから器は割と単純なんだけど、その色彩が綺麗だし、それから味は少し韓国の味ではないような気もしたけど、日本に近いような味が多くてすごく美味しかったです。 군자마을은 최고 오래된 고조리소 수운 잡방의 산실이기도 한데요. 군자고아의 체험객들이 모였습니다. 수운 잡방 음식연구회가 준비한 전통 음식 체험을 위해서입니다. 수운 잡방 책에 소개된 요리가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예, 이 음식은 500년 전의 음식입니다. 예, 수은자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은자빵은 고춧가루도 안 나오고 한글도 안 쓰던 그 시절의 음식이라서 이 음식명이 전부 다 좀 생소할 겁니다. 요거는 향가죠, 요거는 모점이, 요거는 분탕, 저거는 두부인데 음식이 전부 다 궁합이 맞아요. 찬 음식, 따뜻한 음식, 색깔도 음양 오행에 다 맞춰가지고 음식이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500년 전 음식이 이렇게 번듯한 모양과 이론을 갖추었다는 게 체험객들에게 우선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된 수백 년 전 요리는 한식 세계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와인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에게 500년 전 전통 음식은 한껏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고춧가루가 도입되기 이전의 요리들로 재료 본연의 담백한 맛이 젊은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그런 조미료는 안 들어갔지만 다 이렇게 간이 잘 배어있고 되게 먹기에 자극적이지 않고.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밸런스를 잘 이렇게 맞출 수 있었을지 예전에. 참 선조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그 원형의 깊은 맛을 고즈넉한 고택에서 느껴봅니다. 안동 음식 대전이 열렸습니다. 복을 부르는 복복자가 새겨진 대형 헛제사밥이 푸짐하게 비벼집니다. 헛제사밥은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해마다 이 축제가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기간에 열리는 건 많은 관광객들에게 안동 지역의 반가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안동 지역 고택이 반가 음식의 산실이라는 것도 새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맛만 있다고 그것에 대한 깊이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택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음식의 뿌리 그리고 우리 문화의 뿌리까지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소고, 이러한 고택은 우리 음식의 원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표현되는 음식들이 앞으로 상당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예전 우리 수은자빵이나 뭐 음식띠 미방이나 온주법 이런 음식들이 과거의 음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충분히 이제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요리서 수은자빵에 소개된 음식도 재현되어 눈길을 끄는데요. 유서 깊은 반가의 음식은 이제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귀중한 전통문화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품 넘치는 음식을 우리 고택에서 정중하게 대접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산새 소리가 호젓한 고택, 수혜당의 운치를 더합니다. 수혜당의 며느리 문정윤 씨가 대추를 땁니다. 서울을 떠나 남편의 고향인 이곳에 자리 잡은 지 10년째. 웬만한 음식 재료들은 밭에서 직접 수확한 것들을 씁니다. 정현 씨는 조상들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이곳에서 고택 체험을 운영합니다. 안동 지역에서도 고택 체험 운영이 잘 되기로 알려진 수혜당에 오늘 저녁 귀한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종을 다 해서요. 직접 기른 거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서 드려야지 저희 오시는 분들은 한옥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그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야채는 저희가 직접 재배해서 손님들한테 반찬으로 내요. 손님 맞이는 남편과 함께 정현 씨 부부가 맡아서 합니다. 우선 집안을 정갈하게 하고 깨끗한 이부자리를 봐두는 것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손님을 맞는 주인으로서 예를 갖추는 것이죠. (1939년에) 지어진 이 고택은 궁궐을 짓는 데 쓴다는 춘향목을 써서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조선 후기 가옥의 기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고택 수혜당에 어슴푸레한 저녁이 깃들고 이미 여러 날 전부터 예고되었던 손님이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오늘 손님들은 우리 고택 팸 투어를 위한 독일 언론인들입니다. 제일 먼저 텃밭에서 직접 가꾸어 가을볕에 정성 들여 말린 국화차가 파란 눈의 이방인들을 맞습니다. 주인장 류호진 씨가 향긋한 국화차를 앞에 두고 동방예의지국의 다도를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유명 신문사와 방송사 기자인 손님들은 정중하고 격식을 갖춘 반가의 손님 맞이를 꼼꼼하게 기록하며 한국 고택의 고요한 하룻밤을 맞이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임하오를 굽어보는 수혜당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상을 준비하는 정현 씨가 무척 바빠 보입니다. 손님들이 아침 정취를 만끽하는 동안 널쩍한 대청마루에 한국식 밥상이 차려집니다. 무척 흥미로워하며 기대에 찬 표정인데요.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각양각색의 색깔이 어우러진 한식이 눈부터 흡족하게 합니다. 일단은 눈으로 한번 진짜 드신다는 말씀이 맞고요. 그러고 나신 다음에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그리고 직접 이제 입으로 이제 느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뜯은 이제 열무나 배추는 지금 여기 국으로 이제 끓여서 나와 있고요. 이 촌에서 살면서 그 절기에 나오는 야채들이라던가 이런 특징들을 알고 나니까 식재료들이 저희 밭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밭에 제가 자주 나가서 눈을 맞추면 걔네들이 저희 이제 식재료가 돼서 밥상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오절파는 재료 자체가 만들어내는 화려한 빛깔로 눈길을 끌고요. 인삼채는 정갈한 기품으로 달콤함과 쌉싸름함을 함께 담았습니다. 안동 지역 방가 음식인 복풀이. 명태포의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가 있죠.
이들이 독일에 돌아가면 신문과 방송을 통해 과연 어떤 기사를 쓰게 될까요? The first impression is always it's really colorful, different colors, and that's quite different from the European breakfast. And the tastes are also very different. There's a big variety from sour to bitter to sweet. If you arrive in Korea, you should not stay too long in Seoul. So therefore, you should stay there only for a few days and then go towards the landscape and look at the traditional way of life, the Korean way of life, which gives you a special impression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전주의 한옥마을. 조선 왕조가 시작된 유서 깊은 한옥마을에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비빔밥이 축제로 어우러졌습니다. 한옥과 비빔밥이라는 전주를 대표하는 두 관광 자원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며 손님들을 맞은 것이죠. 서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세라 씨는 한국을 방문한 부모님을 모시고 전주를 찾았습니다. 한옥마을에 머물며 비빔밥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밥은 튀기면 안 되고 살살 펴주세요. 처음 비빔밥을 접했을 때는 많은 재료가 서로 어우러져 각각의 맛을 낸다는 게 무척 신기했다는데요. 네. 이거 잘 비벼야지. 세라 씨에게 비빔밥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Nice. Nice, very nice, yes. We had bibimbap for lunch today, so I was really interested how to do it, and it's really nice, and the people are nice that they showed us. So maybe I will cook it by myself as well.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 유치원 아이들이 한옥마을을 찾아왔습니다. 10가지 정도 준비된 비빔밥 재료들을 보고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채 썰입니다. 먼저 편으로 썰어주고요. 다음에 채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내에는 비빔밥 만들기가 상설 체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나물도 볶고 비빔밥도 쓱쓱 비벼 오늘 이곳에서 점심을 먹는 게 이 아이들의 목표입니다. 평소엔 먹기 싫어하는 도라지지만 오늘은 볶는 재미에 푹 빠져 맛있게만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이제 준비한 고명을 차례차례 올려 누구나 좋아하는 전주의 별미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반응들 아주 폭발적입니다. 하시고 나시면 본인들이 직접 했다는 그런 자긍심 때문인지 너무들 맛있게 드시고요. 정말 싹싹 다 비우시고 가세요. 아주 폭발적입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볼까요? 쌀로 유명한 니가타현의 류곤이라는 료칸입니다. 수백 년 된 고택을 이축하여 지은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곳이죠. 전통을 앞세운 남다른 경영 철학의 이 집도 음식에 정성을 기울이기로 유명합니다. 이 료칸에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빠뜨리지 않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떡짓기 체험입니다. 금방 쪄냈는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데요. 일본에서도 최고로 꼽는 니가타의 명물 코시히카리라는 쌀을 쓴다고 합니다. 옛 방식 그대로 떡을 치는 풍경에서 무척 신명이 느껴집니다. 처음엔 쉽지만 갈수록 떡매가 무거워져 치기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그냥 으깬 쌀밥이었던 덩어리가 찰기가 생겨 엉기면서 차츰 쫄깃한 떡이 되어갑니다. この粘った餅をどうやって取るかと言いますとね、この荒縄で取りますから。これでないと取れないんです。さあ、ご覧ください。절구에서 금방 찌어낸 떡을 이제 손님들에게 선보일 차례인데요.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3가지 고무를 준비합니다. 아직 따스한 기운이 남은 떡은 저녁 식사를 앞둔 손님들에게 향수 어린 맛을 선사합니다. 옛날식 화로에 곤들메기가 구워집니다. 곤들메기는 이 지역에서 가을에 많이 잡히는 물고기입니다. 주방이 아닌 복도에서 굽는 건 아직 식사 전인 손님들의 미각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자세히 보면 굽는 방식도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생선 머리를 아래로 두는 건 기름이 잘 빠지도록 해서 바삭하게 굽기 위해서입니다. 고소한 생선구이 냄새가 퍼져나가고 손님들은 기대감 속에 저녁상 카이세키를 기다립니다. 전통 일본식 아궁이 앞에 전통 코스 요리 카이세키의 대미를 장식하는 음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삼나무로 장작불을 지펴 30년 지배인 경력의 후쿠다 씨가 직접 준비하는데요. 바로 이 지역의 쌀 고시히카리로 지은 밥입니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이 하얀 쌀밥이 이 료칸 카이세키의 최고 별미라는 게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시히카리 쌀밥이 오카미의 설명과 함께 손님상에 오릅니다. 카이세키 끝 무렵에 나오는 이 밥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남기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첫날 밤을 맞은 이 신혼부부에게도 아주 특별한 음식으로 다가오겠죠. 今回新婚旅行なんですけれども、新婚旅行行くときはここがいいなと前から思ってまして、それでここを選びました。 신혼여행지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료칸에서는 전통 일본식 혼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내의 젊은 층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에도시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고풍스러운 이 집에서 일생일대의 결혼식을 치르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성공적인 마케팅이 된 것이죠. 이 료칸에는 따로 특산물 가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쌀로 빚은 정종을 비롯해 이 지역 특산물들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쌀 고시히카리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 료칸에 묵으며 고시히카리로 만든 떡과 밥을 맛본 사람들이 믿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매장을 통해 지역민이 직접 키운 특산물을 팔아주는 것은 지역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기도 한데요. 고택이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 판매에 거점이 된다는 얘기죠. ほとんど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るわけですね。でさらにやはりそういうことを続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し、農家の方から仕入れたものを加工いたしまして、そしてそれを提供召し上がっていただくと。でなおかつそれが売店に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と、お客様も非常に喜んでね、お買いになっていただくわけですけれどね。さらに突っ込んでそういう作っていこう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がね。 우거진 대나무를 적시며 내리는 나직한 빗소리가 깊은 산중임을 말해줍니다. 겐나이 료칸은 14대가 살아온 집입니다. 하야시 씨는 대를 이어 료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一言で言うと田舎ということですね、田舎の風情とか人情をですねお客様に感じていただく、やっぱりおばあちゃんの家来たとか親戚の家来たとか、そういうのをお客様に感じていただくためにしてるというか、そういうのを感じていただこうと思って、旅館をしてるっていうのが、哲学といえば哲学ですね。はい。 겐나이 료칸을 처음으로 연 14대 조부 때처럼 옛 방식 그대로 료칸을 체험하도록 하는 운영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 일본 천황이 방문했음을 지금까지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죠. 한적한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고요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이 료칸의 객실 수는 모두 4개. 상업적 전략으로 손님을 맞는 대규모 료칸도 아니고 눈에 띄는 편의시설이나 이벤트를 갖춘 것도 아닌데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외딴 산중에 위치한 이 작은 료칸에 연간 4천여 명의 손님이 다녀간다고 하니 도대체 비결이 뭘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창문을 열고 이 고요한 빗소리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 해답을 알 것 같습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듯 꾸밈이 없는 객실에는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배치해둔 엽서가 눈길을 끕니다. 옛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이 료칸의 묘미는 바로 옛날식 욕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른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전통식 나무 욕조. 고의 몸부로가 아주 이색적인데요. 한번 목욕을 해보면 절대 잊혀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인터넷 홈페이지 곳곳에 이곳의 불편함을 사전 공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이 많고 온천이 멀다. 음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매우 죄송하다는 내용인데 불편함을 알려 옛것을 강조하는 소신 있는 마케팅입니다. 하야시 씨는 요리도 직접 하는데요. 주방 보조를 하는 일꾼이 한 명 있을 뿐 료칸 운영에 관련된 일은 모두 하야시 부부가 직접 합니다. 안에 장아찌를 넣은 일본식 주먹밥 오니기리를 준비한 것은 배웅할 손님을 위한 것입니다. 인심 좋은 주인장 하야시 씨가 손님들을 위해 정성어린 배웅에 나섭니다. 바로 런던 택시로 역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죠. 日本の古い美しい建物で大変感動しました。お料理もいろいろ工夫をされているようで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일본 깊은 산중의 오랜 료칸에서 우리 고택의 이상적인 운영 모델을 만난 듯합니다. 이번엔 멀리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리에서 서너 시간은 좋게 달려야 하는 프랑스 북서부의 노르망디 지역입니다. 유럽의 이상적인 전원 풍경이 드높게 펼쳐지고 많은 프랑스인들이 휴가지로 선호하는 곳이죠. 전형적인 농촌 마을 이즈노빌의 한적한 농가에 특이한 간판 하나가 눈에 띕니다. 지트 더 프랑스. 농가 민박을 관리하는 지트에 소속되어 있으며 숙박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우리와 외형은 좀 다르지만 이건 역시 고택입니다. 오프레시 부부에게 정원을 손질하는 것은 늘 있는 일상이고 잘 가꾸어진 정원은 이 농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오프레시는 3년 전 4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곳에 자리 잡은 뒤 한적한 전원 생활을 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을 맡고 있습니다. 노르망디 전통 양식으로 목골 구조인 이 농가는 18세기에 지어졌습니다. 프랑스엔 지트라 해서 농가나 고택 민박이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숙박 형태입니다. 이 집도 농가 민박을 위해 5개의 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원이 참 아름답게 펼쳐지는데요. 이 정원은 찾아오는 손님마다 감탄할 정도로 잘 꾸며져 있는데 지트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데도 한몫을 했습니다. 농가 민박을 관리하는 단체 지트에선 1개부터 5개까지 보리 이삭의 개수로 등급을 매기는데 이곳은 이상 4개의 높은 등급입니다. Il faut qu'on essaye de maintenir à la fois tous les critères à niveau pour conserver ces 4 épis. C'est à la fois la qualité de tout l'intérieur de notre demeure, la qualité des chambres, le confort, la propreté bien sûr, et aussi la qualité de tout notre environnement. Je crois que c'est un tout, hein, ça forme un tout, la maison, le jardin, l'accueil, tout doit être à un très haut niveau pour mériter ces 4 épis qui sont accordés par les Gîtes de France. 지트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면 우리나라의 민박처럼 손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 직접 아침 식사 대접도 합니다.
오프레 부인이 손수 구운 빵, 브리오시가 오늘 아침 메뉴입니다. 집주인인 오프레 씨 부부도 이 테이블에서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며 친근하게 손님을 맞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프레 부인은 먼저 상냥한 아침 인사로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손님들에게 안주인으로서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손님은 매번 지트에 소속된 농가를 통해 프랑스 여행을 즐기는데 결과는 늘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지트가 얼마나 깊이 농촌 관광과 연관되어 있고 또 얼마나 높은 신뢰감을 주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Nous pratiquons ce système assez souvent en France. La plupart du temps, d'ailleurs on évite maintenant plutôt les hôtels. Nous aimons beaucoup les gîtes parce que l'accueil est très très agréable. On est beaucoup plus proche des gens et on apprend beaucoup de choses sur la région où on se trouve. 노르망디 해안은 파리에서 가장 가깝게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지역으로 파리와 런던이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관광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트에 소속된 농가를 통해 노르망디를 여행하며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물론 많습니다. 노르망디 지역의 한 지트 협회입니다. 2차 대전 직후 피폐해진 농촌 살리기를 모토로 시작된 것이 바로 농가민박이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지트 협회입니다. 현재 프랑스만 5만 개 정도의 농가민박이 지트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트에서 하는 일은 농가나 고택이 가진 특성을 잘 살려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우수한 곳이나 아이들 체험을 유치하기에 좋은 지트를 따로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지트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손님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농가나 고택을 찾아 예약을 해주는 것도 지트의 큰 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약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건 지트 마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터운 믿음 때문이죠. Alors le succès des Gîtes de France de Normandie s'explique d'abord par le succès bien sûr de la marque Gîtes de France, mais surtout la qualité de nos prestations, notre excellent rapport qualité-prix, puis également la grande proximité de la capitale qui est Paris, de Londres, puis également bien sûr du Nord-Pas-de-Calais. Là on a un foyer de population extrêmement nombreuse qui vient en court séjour chez nous. 새로운 농가 민박을 발굴하고 선발하는 것 또한 지트의 몫입니다. 얼마 전 지트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 고택은 한눈에 봐도 폐허의 흔적이 역력한데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꼼꼼하게 심사한 뒤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Il va y avoir une visite complète de l'établissement. On va tout regarder. Et là, il y a un état de 그리고 가능하다고 결정이 되면 집주인과 협의에 들어가는데 집주인은 리모델링이나 손님 맞이 컨셉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험 많은 지트를 믿기 때문이죠. 지트가 선발에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규정이나 방침을 어긴다든지 손님들의 불만사항이 들어오면 곧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조언하는 임무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는 시설 관리나 서비스, 위생 상태까지 매우 포괄적이기도 하죠. Alors la qualité le suivi va passer bien sûr par les enquêtes de satisfaction des clients, les invités mystères éventuellement, et à la moindre réclamation du client, notre service qualité va intervenir chez le propriétaire pour résoudre la question. Bien sûr, aujourd'hui, ça peut être une fermeture, mais ça arrive une fois peut-être tous les 3 ans. Ça arrive très rarement. 파도 소리 잔잔한 노르망디 해변입니다. 2차 대전에 종지부를 찍게 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매년 휴가철이 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떠들썩한 해안 풍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택 한 곳을 찾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손님들에게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이 집은 19세기 귀족들이 살던 대저택입니다.
꼴레 부부는 파리 생활을 접고 부모님의 고향인 이곳에 정착했는데 매입 당시만 해도 폐허나 다름없는 빈 고택이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현관 한편에 마련된 책자들이 우선 눈에 들어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알리는 관광 책자들인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상륙작전을 개시했던 것을 인연으로 이 지역엔 미국 손님들이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꼴레 부인은 영어에 능통한데요. 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면 지트에서는 이곳을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폐허였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인데요. 2년 전 처음 구입할 때는 폐가의 흔적이 역력했었다고 합니다.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하는데요. 오래 비어있던 빈집이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지 부모님과 친구들의 판단은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리모델링에서 시설 확충까지 지트의 조언을 받아 가능한 일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Alors c'est vrai que cette maison était complètement abandonnée. Depuis le jardin, on ne l'imaginait même pas tellement il y avait de verdure. On ne pouvait pas ouvrir les fenêtres. C'était une maison qui n'était pas chauffée. Donc notre entourage, nos amis, notre famille nous ont traités de fous. Tant il y avait à faire à l'intérieur. 이제 노르망디에서 농가 민박을 운영하며 안락한 노후를 계획하리라던 꼴레시 부부의 꿈은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만나며 노르망디를 알리는 게 이들에게 남은 꿈입니다. 바위 섬 위에 세워진 그림 같은 수도원 몽스첼 미셸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노르망디의 세계적 관광지죠. 일찍이 인상파 화가들의 터전이 되기도 했던 노르망디 지역의 한 고택입니다. 집주인 장 피에르 씨는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살 때부터 그림을 그린 전문 화가로 이곳에서 그림 판매와 함께 농가 민박을 통해 손님을 맞는 것이 주 수입원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 지어진 이 고택은 18세기 영주의 저택이기도 한데요. 8년 전 이곳을 개조해 정착했고 지금은 보리 이상 4개의 등급을 자랑합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었던 장 피에르 씨는 고풍스러운 내부의 흔적을 최대한 그대로 살려두고 있었습니다. 멋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술가다운 안목과 감성이 어우러진 분위기 덕분에 유명 일간지와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최신 시설은 우리 고택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아무리 까다로운 지트라 해도 손님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합니다. 장 피에르 씨 자신이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곳을 찾는 손님들 또한 그 기분을 만끽하길 바라고 있는데 우리의 고택과는 또 다른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Les gens viennent avant tout pour se détendre. Parce qu'ils ont le stress de la ville, et puis ils viennent surtout pour changer leurs habitudes, parce qu'ici on est dans un cadre de calme, de silence. Justement, ce qui est intéressant ici, c'est qu'il n'y a pas du tout de télévision, il n'y a pas toutes leurs habitudes, donc on leur dit, effectivement, si vous voulez retrouver ce que vous aimez chez vous, c'est pas la peine de venir ici. Donc ici, c'est le feu de cheminée, c'est le silence, c'est les oiseaux, et surtout pas de télévision.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오래된 농가와 고택을 활용한 프랑스의 지트를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고택도 결국은 농촌 관광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농촌 관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여러 그 농촌 지역에 분산된 고립된 개별 그 농가들이 어떤 고택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었죠. 우리나라도 지역에서 조직화를 시켜주고 또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좀 훈련을 시키고 조직화하고 또
하나 더 공동 브랜드 체제를 갖춰가지고 고품격의 농촌 문화관광유산의 어떤 그런 시장의 어떤 공급자로서 준비시키는 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동의 경북 미래문화재단입니다. 고택 활성화를 선언한 경상북도의 정책으로 2년 전 설립된 곳이죠. 고택을 위탁 관리하면서 고택 체험을 주최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나라 고택의 50%가 경북 지역에 산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문화단체의 활약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고택의 품격 높은 문화를 알리는 주인공일 테니까 말이죠. 제가 이대 이사장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고택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보존에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연로하셔서 고택을 관리할 수 없는 집안의 고택만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조건은 10년 동안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세를 줘야 되는데 그 세를 돈으로 주지 않고 그 문중위에 박물관을 지어줍니다. 문중박물관. 아시다시피 종가에서 그런 거를 미래문화재단이 경북 지역 고택의 위탁 관리를 맡으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체험의 장으로 거듭난 고택은 이제 지역 경제에도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좀 많습니다. 일단. 손님은 군자가 아니요. 경북 미래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민속마을 체험을 위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훈장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를 따라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또랑또랑 울려 퍼집니다. 500년 목조고택 만취당에 서당이 열렸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예 교과서 입본을 읽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소년들이 남긴 훌륭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대법은 명우인하니 해와 다른 도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전통마을 체험이 아이들에겐 새롭게 다가옵니다. 훈장님의 선비 같은 위엄과 500년 목조 건물의 당당함은 평소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훈장님은 아이들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집인 모두 명품 옷을, 다른 집 아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수수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산다. 다른 집은 외제차 좋은 거를 타고 빛날빛날하게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소나타를 타고 다닌다. 검소한 차를 타고 다닌다.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아버지 능력에 맞게 알맞게 여러분들을 키우도록 그대로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봐. 예쁘게 잘 나와. 계속 나와. 인정 넘치는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음식도 만들어 볼 텐데요. 뜨거운 물 튀지? 잘한다. 처음 보는 것이 많은지 무척 재밌어하는 아이들 모습이 흐뭇하게 다가옵니다. 옛날에는 이거 부엌에 불 떼가지고 밥해 먹고 구불력 했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무척 신기한 모양입니다. 잘했다. 이렇게 돼야 다 이기는 거야 이거. 고택 체험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오래된 반가 마을은 전통 마을로 거듭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라 바빠졌습니다. 나 머리가 조용하던 마을이 시끌벅적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머리랑 도시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저녁을 먹은 후에 신명나는 윷놀이도 한바탕 벌어지는데요. 오랜만에 아들, 손자, 며느리가 모두 모여 놀이판을 벌인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함께 대청에 앉아 윷놀이를 하며 눈을 맞추는 동안 처음 만났을 때의 서먹함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손녀 같은 아이의 재롱은 흐뭇한 보너스겠죠. 고택 체험을 통해 도시와 농촌 사람들의 교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택 앞마당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고택은 문화 공연을 위한 훌륭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고택에서는 바이올린 선율도 아주 잘 어울리고 남성 중창단의 중후한 목소리도 그 울림이 더 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고택은 빗장이 굳게 걸린 낡고 오래된 집이 아닙니다. 이제 오랜 옛집 고택은 새로운 미래를 만나고 있습니다. 고택과 음악과 가을의 운치 속에 밤이 무르익습니다. 오늘 밤 이 정취는 우리 고택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되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하룻밤으로 말이죠. 다음 날 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낸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짧은 소감문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희정이는 어떤 것을 느꼈는지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촌마을은 자기 거 남 거가 없고 부족하면 서로 나누고 이웃끼리 행복을 나누고 우리처럼 관광객에게는 너무나도 친절하다. 그리고 나처럼 할아버지가 없는 얘들은 마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같았다. 서로 연을 날리고 거기에 소망을 날리고 윷놀이 할 때도 인심이 넘치시는 할머니들. 그리고 사촌마을은 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흠잡을 곳이 없는 곳 같았다.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촌마을의 정과 많은 흔적과 그리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풍경 등을 버스 진칸에 타고 구경해봤으면 좋겠다. 정이 넘치는 사촌마을 사랑합니다. 품노른 할머니의 마음이 아이들을 배웅하고 떠나는 마음은 못내 서운합니다. 그리고 사촌 마을의 오랜 고택은 다시 남습니다. 또 가고 싶은 할아버지 집처럼, 두고 온 할머니 집처럼 말이죠. 다음에 다시 찾았을 때 우리 고택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반겨줄까요? 영주의 무섬마을, 천혜의 자연 조건을 자랑하며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 만죽제에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택에 살고 있는 연세 지긋한 종손 어른이 직접 손님을 맞습니다. 이편조의 6대손께서 호가 성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옛집의 풍모에서 깊은 내력이 느껴지는데요. 이 고택은 조선 현종 때 반남박씨 입향조가 처음 뿌리를 내리면서 지은 집으로 전해지는데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애초에는 성기라고 불렸습니다. 제가 이댁 입향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 고택이 한 가문의 시작이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지금의 무섬마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을 맞대며 사람의 역사를 입혀온 고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오롯한 빛을 발합니다. 고택과 누정뿐인 옛마을. 무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요. 이 다리는 마을의 큰 다리가 놓이면서 까맣게 잊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운치 있는 다리를 건너는 게 사람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긴 다리 처음 건너보는데 요 건너기 너무 스릴 있고 재밌고요. 아슬아슬하고 물도 너무 맑고 요 뭐 진짜 청정 그대로세요. 그 동네 자체도 참 청정 그대로 생긴 그대로 뭐 꾸밈도 없고 그대로 계속 그대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섬마을은 흔한 구멍가게 하나 없이 잘 보존된 전통마을이자 많은 고택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와 농촌을 이으며 전통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 마을은 이제 전통을 유지해 가면서 그것도 현대적으로 이제 그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고수하는 것도 있지만은 관광 자원화 해가지고 이 소위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농촌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변함없이 수천 년을 흘러온 강물이로 다시 외나무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세월의 변화 속에 쓸모가 없어 사라졌던 다리가 다시 놓이는 시간 동안 어제의 전통은 오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 그 끝에서 만나는 오랜 집들의 고향 무선마을도 우리 고택의 오래된 미래를 향해 새로운 꿈을 꾸겠죠. 전통문화유산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는 시대. 세계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우리 고택의 품에서 맞이하며 내력 깊은 이야기와 뿌리 깊은 문화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의 오늘이 덧입혀지겠죠. 우리 고택이 맞이하게 될 오래된 미래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남겨질까요?